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장 PD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운 다음에요. 고놈을 이용해서 ODE를 해결하는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비슷한 아이디어로 지금 다이나믹스나 그 다음에 electricity, 그 다음에 heat transfer 등등의 퀀텀 메커니즘 이런 데에서 파생되어지는 PDE를 우리는 또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해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챕터 12장에서는 핵심적으로 히트 이퀘이션과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히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1차원적인 얘기를 할게요. 길이가 L자리인 쇠 막대기를 하나 놓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중간 정도에 불을 이렇게 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불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곳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쇠막대기가 달궈지고 상대적으로 양 끝에 있는 부분은 차가울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파트의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불이 직접적으로 닿는 파트보다는 조금 더 차가워지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그때 온도의 변화를 UX라고 한번 해볼게요. 길이 X에 따른 막대의 온도를 우리가 UX라고 하면 우선 X가 0일 때는 온도가 차가울 테고요. X가 L일 때는 온도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라는 길이가 0과 L에서는 0이 될 거고요. 불이 직접적으로 달구어지는 이 파트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높은 형태를 띠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양 끝보다는 온도가 더 높겠지만 이 주변 불이 직접적으로 닿는 파트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 파트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더 이상 외부에서 온도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온도가 어떤 식의 변화가 생겨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열이 많이 과해지고 있는 부분은 이 파트하고 이 파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부에 더 이상의 온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차가워지는 식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로 올라갔던 파트에서는 열이 식는 현상이 생길 거고요. 온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파트는 처음에는 낮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의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쇠막대기가 달궈지는 현상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느 순간 막대가 점점 주변의 온도를 주변 공간과의 상대적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변 온도가 만약 높다면 지금 요런 포인트요. 요런 포인트에서는 이 길이상에서는 나의 주변 온도가 자기 자신의 요 포인트 X 포인트보다 조금 더 높죠. 여기서 조금 더 갔을 때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X 포인트에서도 스타 포인트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즉 온도의 변화율이 생기는데 X 주변이 증가되는 즉 열의 X에 따른 변화율이 증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x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x가 조금 이동을 했을 때 고놈에 대한 증가가 포지티브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한 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 온도가 낮다면 지금 이쪽 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이 왼쪽 오른쪽에서는 주변 온도가 더 낮죠. 그래서 더블 스타 포인트에서는 온도가 영향을 받아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X 주변은 감소가 될 겁니다. X의 옆부분에서 감소 현상이 냈기 때문에 열의 변화율이 X에 따라서 감소가 되게 됩니다. X에 따른 변화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UXX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즉, 온도의 변화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열이 점점 식고 열이 어떤 부분에서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온도의 변화 속도는요. 주변 온도가 높거나 낮은 정도에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트 이퀘이션은 UT는 UXX에 비례하기 때문에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요. UT는 K의 UXX라고 우리가 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히트 이퀘이션이라고 쓰고요. 디멘전이 지금 인풋은 X하고 T. 지금 길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생기긴 생기는데 공간 자체를 1차원적인 공간으로 생각했다 해서 원 디멘저널 히트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성격은 속도와 열의 변화 속도와 볼록 오목성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원 디멘저널 히트 이퀘이션은 속도와 오목 볼록성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2차원적인 얘기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새 막대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새 판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세 개의 판을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새 판을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요 밑에다가 불을 여기 센터 쪽에다가 불을 쨘다라고 생각하면 그래핑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가장자리에서는 낮아지고 여기 센터 부분에서는 열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자리에서는 0이 생기고 센터 쪽에서 열이 밀집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지금 오목볼록성을 하고 속도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공간 자체는 X하고 Y에 영향을 받죠. 자, 그리고 U라는 함수는요. X하고 Y에 대한 공간에 대한 변수는 X, Y가 되겠고요. 시간에 대한 변수 T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로 생각을 해볼 때 요 놈은 2차원 공간 내에서 세 판을 나눠놓고 열을 가했을 때 생겨나는 온도 변화에 대한 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UT는 어떤 상수의 UXX 플러스 UYY로 유도는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파동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텐데 히트 이퀘이션은 속도의 변화와 열의 속도 변화와 오목볼록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인트 주변에서의 그 열의 변화율의 증가 감소 상태랑 연관이 있었다면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이제 이렇게 생긴 스트링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가 0부터 L짜리인 어떤 이렇게 탄력성을 가지는 어떤 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줄에 여러분이 힘을 탕 하고 주는 순간 거기서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서 약간의 뒤틀리는 현상들이 생겨나겠죠.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현을 쫙 하고 긋는 순간 그 현의
힘이 가해져서 그 현이 바르르 하고 떨리는 그런 뒤틀림 현상이 생겨납니다. 진동 현상이 생겨나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현이 움직이면서 오목볼록하는 그 관계와 힘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어집니다. 힘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뇌 주변의 오목볼록성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볼록 오목성과 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1차원적인 지금 스트링 공간에서 그냥 줄 하나로만 나여 있을 때 요런 애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멤브레인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나 트램폴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트램폴린 위에서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공간 자체가 X방향, Y방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어졌고 X방향, Y방향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람이 센터 쪽에서 트램폴린에서 콩콩콩 뛴다고 하면 어떻게 생기나요? 트램폴린 그 그물이 지그재그로 물결 파동이 일어나는 게 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생각나겠죠? 그쵸? 분명히 그 멤브레인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힘을 주면 줄수록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웨이브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방정식이 바로 웨이브 이퀘이션인데요. 좀 이따가 직접적인 장력과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정확한 식을 유도는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힘이라는 것은 뉴턴 제2법칙에 의하면 힘은 매스 곱하기 가속도죠. 그렇죠? ma죠. 근데 여기서 작용하는 a라는 건 지금 이거를 xt, 지금 ux는 움직이는 이 높낮이, 파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t는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관점에서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힘이 세면 오목볼록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일어나느냐? utt, 가속도와 uxx가 서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거는 UTT는 C의 제곱에 UXX라는 게 파생이 되어지고요. 이제 인풋 자체가 공간 자체가 그냥 선이 아니라 공간이 이런 식의 멤브레인, 즉 트램폴린 상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상태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은 UTT는 C의 제곱에 UXX 플러스 UYY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힘과 오목볼록성의 관계. 힘은 F는 ma이기 때문에 즉 가속도와 오목볼록성의 관계에 대한 비례 관계에서 유도되어지는 것은 웨이브 이퀘이션이고요. 속도와 온도 변화의 속도와 오목볼록성, 내 주변의 온도 변화율의 증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히트 이퀘이션으로 UT는 UXX에 비례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살짝 물리적인 현상을 제가 인트로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제대로 된 챕터 12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요. PDE를 풀고 싶은 거예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풀고 싶은데 핵심적으로 원 디멘셔널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 디멘셔널 히트 이퀘이션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에 투 디멘셔널 웨이브 이퀘이션, 그 다음에 투 디멘셔널 히트 이퀘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원 디멘셔널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바이올린 현을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투 디멘셔널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트램폴린 위에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 이 내부에서 트램폴린에서 통통통 뛸 때 트램폴린이 물결치는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히트 이퀘이션은 원 디멘셔널 히트 이퀘이션은 쇠막대기를 여기다 하나를 갖다 놓고 불을 쬐면 주변에 분명히 온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투 디멘셔널 히트 이퀘이션은 이제 쇠막대기가 아니라
쇠 판을 놓고 그 밑에서 불을 쐰다라고 생각하면 생겨나는 온도 변화에 대한 그런 방정식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PD 세팅에 대한 베이직한 컨셉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베이직한 컨셉은 ODE에서 봤었던 그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것은 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편미분. 모르는 함수에 대한 편미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놈은 2개 이상의 베리어블, 지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함수가 u라는 함수가 f의 xy로 표현될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미분은 u에 대한 미분은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개 이상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즉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아웃풋이 u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u와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섞여 있는 미분 방정식을 보고 편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PDE에서 리니어하다와 non-linear하다 그 의미는 뭐냐? First degree in the unknown function and its partial derivative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리니어 ODE에서 리니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였냐면 y와 y 다시들이 또는 y를 n번 미분한 y와 y의 도함수들이 서로 어떤 관계? 1차적인 관계를 가질 때 리니어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y를 n번 미분, 그 다음에 p1의 x, y를 n-1번 미분한 거, 뭐 pn의 x, 그 다음에 뭔가요? 뭐 y를 미분하지 않은 거는 무슨 q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니어라고 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는 함수 u하고 요놈, 그 다음 뭐 요놈 또는 2번 한 거요. 그리고 또는 요런 애들, 요런 식의 요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u와 u에 대한 도함수들이, 즉 파셜 데리버티브들이, 편도 함수들이 어떻게 1차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1차적이라는 거는 이거의 제곱승 이런 게 없는 겁니다. 1차적으로 결합된 그런 식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넌리니어라는 거는 예를 들어 OD, PD 상황이고요. OD 상황에서 우리 y를 2번 제곱한 거, y 한 번 미분, y 2번 미분 뭐 이런 식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파워가 2차, 한 번 미분한 거는 이거 자체는 리니어한 상황이지만 그 옆에 한 번 더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게 곱해져 있으면 파워가 더 증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리니어가 아니었죠. 이미 이것만 있는 상태에도 리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놈의 제곱 더하기 뭐 요놈의 제곱은 뭐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리니어한 상황이 아니겠죠? 왜냐? 파워가 2로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넌리니어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고 넌리니어의 개념은 ODE에서 봤던 개념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와 넌 호모지니어스는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고 오른쪽 텀이 0으로 줄여졌을 때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PD 중에서 이놈이 0이 아닌 다른 텀이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뭐라 그러느냐? 넌 호모지니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됐는데 이그젬플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UTT는 C의 제곱 UXX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UTT는 C의 제곱의 UXX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PDE가 되겠죠. 그 다음 리니어인가요? 그쵸? 왜냐면 그냥 도함수,
도함수로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리니어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우스죠. 리니어 호모지니우스 P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트 이퀘이션 UT는 C의 제곱의 UXX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미분한 거 U를 그냥 두 번 미분한 거예요. X로 파셜 두 번 미분한 거죠. 파워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놈도 리니어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우스가 되겠죠. 그 다음 PD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UXX 플러스 UYY는 0이다. 어떻게 되나요? 디멘전은 지금 도메인 자체가 인풋 때는 변수가 x하고 y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디멘저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것 또한 리니어고요. 호모지니어스고요. PD가 되겠네요. 두 번째 보시면요. UXX 플러스 UYY는 fxy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 포화송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왼쪽은 리니어예요. 그쵸? 파셜한 도함수적인 형태로는 1차로 됐기 때문에 리니어지만 오른쪽에 0이 아니라 fxy가 달려있기 때문에 non homogeneou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UTT는 C의 제곱에 UXX 더하기 UYY 요거는요. 2디멘저널 웨이브 이퀘이션 되겠고요. 리니어고요. 호모지니우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UXX 더하기 UYY UGG는 0이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3디멘저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PD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리니어가 되는 애들에 대한 이그젬플이 되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UTT는 C의 제곱에 UXX 지금 가속도와 그놈의 X 주변에서의 오목볼록성을 체크한 그 파트를 보고 우리는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했고요. UTT는 C의 제곱에 UXX 더하기 UYY라고 하면 가속도와 내 주변에서의 오목볼록성에 관련된 2디멘저널, 즉 트램폴린에서 팡팡 뛸 때 생겨나는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T는 C의 제곱의 UXX다 그러면 온도의 변화에 대한 속도, 온도의 속도와 오목볼록성에 대한 이야기, 히트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 XX, YY 서메이션 형태로 생각하는 두 번 미분한 파셜 두 번 미분한 거에 서메이션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 자, 해를 구한다는 것은 PDE를 만족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솔루션을 체크를 한번 해봐라. 지금 UXX 더하기 UYY는 0이 0의 솔루션이 U는 X제곱 빼기 Y제곱 U는 2의 X승 코사인 Y U는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U는 ln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전부 다 솔루션이 된다 라는 얘긴데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X제곱 빼기 Y제곱에 대해서는요. x로 편미분하면 2x, 한 번 더 편미분하면 2,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y, 한 번 더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죠. 두 개를 서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나요? 0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u가 2의 x승 코사인 y다. 그러면 x로 편미분하면 요 놈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x로 편미분하면 2의 x승의 코사인 y가 될 거고요. y로 편미분하면 2의 x승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인 y 미분하면 코사인 y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여러분은 uxx 더하기 uyy를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체크해 봤고요.
세 번째, 네 번째를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모두 다 이 네 가지 모두 다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걸 만족해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대한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해들을 다 고려해보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케이스만 해도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니크한 솔루션은 언제 생기느냐? 유니크한 솔루션은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추가 조건을 주면은요, 유니크한 솔루션이 생기는데요. 우리 ODE에서 이니셜 조건만 줬던 것처럼 이제 PDE에서는요, PD 파트에서는 어떻게 주느냐? 처음에 이니셜 조건, 뭐 X가 언제일 때, 뭐 Y가 언제일 때, T가 언제일 때 이니셜 조건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제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데요. 그럼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트링을 생각했을 때 스트링의 웨이브, 파동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을 푼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주어지는 조건이 x가 0일 때 스트링의 가장자리인 여기 엔드 포인트에서의 값을 주어집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주어지고요. 그리고 t가 0일 때의 이니셜 포지션, 시간이 0일 때의 이니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주고 시간이 0일 때 이니셜 벨로서티, 속도에 대한 조건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엔드 포인트에 대한 이 가장자리에 대한 조건을 보고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 부르고요. 시간이 0과 시간이 0에서의 초기 조건, 초기 속도 조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DE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디셔널 컨디션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ODE보다는 PDE가 훨씬 더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솔루션 집합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추가적인 조건이 초기값 조건 말고 가장자리 조건도 주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슈퍼포지션은요. 여러분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PDE를 하나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U1도 U2도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그놈에 대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C1의 U1, C2의 U2 또한 솔루션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ODE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PDE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U1하고 U2가 여기 요놈의 솔루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새롭게 U1에다가 C1을 곱하고 U2에다가 C2를 곱한 것 또한 솔루션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나요? 자, C1의 U1, C2의 U2를 X로 두 번 편미분을 하면 뭐가 되나요? C1의 U1 XX, C2의 U2의 XX 이렇게 되겠죠. C1의 U1, C2의 U2의 YY 두 번 편미분하면요. C1의 U1의 YY, C2의 U2의 YY가 될 겁니다. 그럼 두 개를 서메이션을 해보면 이쪽 파트에서는 이미 U1이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이쪽 파트에서는 U2가 이미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부 다 덧셈을 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undamental Theorem of Superposition이라는 건 Homogeneous Linear PDE에서 즉 이쪽이 0이 될 때는요. 하나가 솔루션이고 다른 하나가 솔루션이면 각각의 솔루션에다가 컨스탄트를 곱해서 더한 것도 솔루션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uxx 빼기 u는 0이 솔루션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요.
u라는 함수는 x와 y에 디펜드 되긴 되는데 지금 x로 두 번 편미분한 것 빼기 u는 0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먼저 u는 사실은 x하고 y로 생성된 함수지만 그냥 x로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uxx 빼기 u는 0이라는 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만약에 x라는 인풋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u 다시 빼기 u는 0이 되겠죠. 즉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찾아보면 람다 제곱 빼기 1은 0이 되어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서 x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C1의 2의 x승, C2의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u는 y에 의해서도 생겨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C1과 C2를 그냥 컨스탄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편미분을 생각했을 때 y 텀으로 생성된 함수는 x로 편미분할 때 컨스탄트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C1의 y에 관한 함수 2의 x승, C2의 y에 관한 함수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바로 요 놈이 뭐가 되느냐? uxx, x로 두 번 파셜 미분한 거 빼기 u는 0의 솔루션이 요 놈이 되겠죠. 자, 또 한번 볼까요? uxy는 마이너스 ux다. 그럼 이거를 ODE처럼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게요. ux로 편미분 그리고 y로 편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ux라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세팅을 할 때 x로 파셜 미분한 거를 p라고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p를 y로 파셜 미분한 게 마이너스 p가 되네요. 자, 무슨 얘기면 얘는 dp dy가 마이너스 p인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변수 분리형 형태로 마이너스 p분의 1의 dp는 뭐가 되나요? 1 곱하기 dy가 되나요? 자, 세퍼러블 형태로 바꿔봤어요. 적분해보면 ln의 절대값 p 마이너스는 y의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은 2의 마이너스 y승 곱하기 어떤 컨스탄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컨스탄트는 x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파셜 미분이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p라는 값이 요거예요. 그러면 u를 x로 파셜 미분한 게 c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니까 다시 x로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을 x로 적분한 거를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요 놈 더하기 적분산수인데 상수는 y에 대한 함수가 x로 적분한 거에서는 상수 취급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fx라는 값은 cx를 x로 적분한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통해서 ODE를 해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요. ODE를 해결했을 때 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uxx 빼기 u는 0 또한 우리가 PDE지만 ODE의 형태처럼 가지고 와서 컨스탄트 대신에 y에 대한 함수를 컨스탄트로 생각해서 조절해서 풀었었고요. 두 번째는 x에 대한 편미분 자체를 새로운 함수 p로 세팅을 함으로써 세퍼러블을 이용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p를 대입시켜서 uxy를 해결하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vibrating string, 즉 진동하는 어떤 줄이 있을 때 그때 웨이브 이퀘이션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식을 파생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상태는 여러분이 x축 위에다가 이렇게 x축 위에다가 길이가 L자리 0부터 L자리인 어떤 현을 하나 둘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현을 하나 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쫀쫀하게 요놈을 묶을 텐데요. 여기다 고정을 시킬 겁니다. x는 0, x는 1, 즉 엔드 포인트에서 쫀쫀하게 박아 놓을 거고요. 여기서 디스톨트 한다는 얘기는 힘을 쾅 줘서 이 현을 뭔가 움직이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현에서는 분명히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겠죠? 이 바이브레이션이 과연 x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아주 무한대로 가면 점점점 움직임이 멈추겠죠. 얘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브레이션의 높이도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현의 떨림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간 자체는 1차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간이 디펜드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이브레이션 오브 스트링은 UXT라고 둬야 되겠죠. 얘는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가정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잠깐만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유니트 랭스 단위 길이 1에 해당하는 이 매스는 항상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이라는 상태가 되겠고요. 충분히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구부러지는 데 있어서 저항력을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이 늘어날 만큼의 텐션이 스트레칭 되면은 텐션이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트링은 perform small transverse motion in a vertical plane. 지금 수직적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작은 모션이 생겨나는 거고요. 자, 이런 가정하에서 좀 더 읽어볼게요. 모든 파티클이 스트링이 움직일 때 스트릭틀리하게 스트릭틀리 버티컬리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 현에 작용되는 뒤틀림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작은 밸류만큼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당한 떨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수직적으로는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델링을 지금 물리적인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줄을 하나 놓고 끝은 고정을 시켜 놓고 어딘가에 힘을 탁 칠 때, 힘을 과할 때 생겨나는 그 현의 떨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봅시다. 한번 볼 텐데요. PD 모델을 힘으로써 웨이브 이퀘이션을 한번 식을 찾아볼 겁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쪽 그림에서 x가 0이고 x가 l일 때 현이 하나 이렇게 나져 있어요. 뭔가 힘이 지금 가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인트 x에서 그 주변 x 플러스 델타 x까지 x와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작용되는 힘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수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x에서 생겨나는 이쪽 방향에서 생겨나는 힘 T1 x 플러스 델타 x 즉 x 조금 주변에서 생겨나는 힘은 이렇게 가해지겠죠. T2는 그러면 T1하고 T2가 수평적으로 생겨나는 그 각도를 알파 각도, 베타 각도라고 한번 나와보면요. 여기 그림 보세요. 알파 각도, 베타 각도라고 나와보면요. 수평적으로 작용하는 장력은요. 어떻게 되느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가 되겠죠? 수평 성분? 요게 되는데 여기서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1의 코사인 알파만큼을 가질 거고요. 여기 방향에 들어가는 수평 장력은 T2의 코사인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두 개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마이너스 t1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t2의 코사인 베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유효가 되냐면요. t1의 코사인 알파, t2의 코사인 베타는 어떤 적당한 컨스턴트 t를 유지를 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잡아끄는 힘과 왼쪽으로 잡아끄는 힘은 균형을 맞추고요. 그럼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위아래로 작용하는 장력은요. 장력은 여기서 작용하는 텐션의 힘과 여기서 작용하는 장력의 힘과 아래에서 내려끄는 힘 F는 MA가 서로 균형을 맞추겠죠? 그쵸? 자, 그 두 개를 한번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장력의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쪽 방향에서 생겨나는 거는 마이너스 T1의 사인 알파 1이 되겠죠? 자, 여기를 제가 그림을 좀 더 크게 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로 작용하는 힘은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t1의 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아까 t1의 코사인 알파였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 x 더하기 델타 x 포지션에서 작용하는 이 방향은 t2의 사인 베타가 되겠죠. 이 각도가 베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하나는 t1이 마이너스고 하나는 t2가 플러스인 상황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는 마이너스 t1의 사인 알파 더하기 t2의 사인 베타. 요 놈이 지금 이 현에 작용하게 하는 수직적인 장력이 텐션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끄는 힘을 생각을 할 텐데 얘는 F는 MA인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유니트 롤을 어떻게 놓냐면요. 뒤틀림이 없는 스트링에서 단위 길이 1에 해당되는 매스를 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x부터 x 플러스 델타 x니까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길이가 델타 x만큼 됐을 때 작용하는 나의 매스는 유니트 길이에서 매스가 1이었어요. 델타 x 길이면 여기 M이 얼마만큼 되느냐, 매스가 얼마만큼 되느냐, 로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F는 MA이기 때문에 A는 여기서 뭐가 되나요? U라는 거는 흔들리는 이런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그놈의 스피드가 될 거고요. 한 번 미분하면 스피드라기보다 벨로시티라는 말을 씁시다. 벨로시티가 될 거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놈의 악셀러레이션이 되겠죠?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F는 MA라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되냐면 로 델타 X의 UT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1번식하고 2번식을 생각을 했을 때 양변에다가 2번식에다가 t를 나눠 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요 값이 세 개 다 같은 값이니까 첫 번째에다가 t를 나누는데 좀 자리가 잠깐만요. 요거를 지워가지고 끌고 와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양변에 t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t로 똑같이 나눠봤어요. 그러면 어차피 t는 t1의 코사인 알파랑 같으니까 t1의 코사인 알파분의 마이너스 t1의 사인 알파. 그 다음에 t는 또 누구랑 같았냐면 t2의 코사인 베타랑 같았거든요. 그럼 t2의 코사인 베타분의 t2의 사인 베타는 t분의 로의 델타 x의 ut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어떻게 했느냐? 자, 요 놈은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라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T2, T1 없어져야 되네요. 자, 탄젠트 알파라는 건 뭐냐? 탄젠트 알파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되나요? 어디에서? X라는 포인트에서의 기울기죠. 탄젠트는 자, 조금 보세요. 탄젠트는 여기 분의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탁 터치할 때의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는 또 뭐냐면 미분이죠. 그래서 탄젠트 x라는 값은 u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한 건데 언제? 시간이 x는 x일 때. 그쵸? x 포지션에서 u를 x로 편미분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는 건 어디 있냐? 베타가 지금 이 상태고 이렇게 생겨난 삼각형이죠. 여기서 생겨난 거죠. 밑변분의 높이를 생각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즉 언제? 이 포인트는 x 더하기 델타 x였었거든요. 그럼 u를 x로 편미분한 건데 x가 언제느냐? x 더하기 델타 x 포지션에서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델타 x분을 이렇게 나눠 볼 거예요. 그러면 t분의 로의 utt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x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x 더하기 델타 x 빼기 x분의 u에서 x가 x 더하기 델타 x 요 놈을 x일 때, 즉 요 놈을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델타 x 대신에 x 더하기 델타 x 빼기 x,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 말인가요? u를 x로 한 번 미분한 거에 대한 한 번 더 미분이죠. x 방향 미분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x로 두 번 파셜 미분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t분의 로에 utt라고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쓰면요. utt는 로분의 t의 uxx가 되는데요. 요 놈을 뭐라고 쓰느냐? 요 식에서 그대로 따라가려면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잠깐만요. 요거를 책에서는 요거를 C의 제곱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거하고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파트하고 요 파트에서 제가 C하고 요 C는 조금 달라요. 요거를 그럼 저는 C 다시라고 쓸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 자체가 유도되어지는 거는요. 약간 물리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느냐. X라는 한 점에서 한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스트링에서 어느 정도 현을 싹 긋는다면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의 주변에서 생겨나는 변화를 따질 건데요. 그러면 한 포인트를 x로 잡으면 그 옆에는 x 더하기 델타 x로 잡아놓고요. 그때 생겨나는 수평적인 장력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수직적인 장력은 F는 ma라는 뉴턴 제2법칙에 의한 고농과 위에서 생겨나는 수직적인 장력은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었느냐?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각각 나눠봤어요. 그래서 수평 성분에서는 마이너스 t1의 코사인 알파는 t2의 코사인 베타랑 똑같고요. 수직 성분에서 생겨나는 힘은 수직 장력은 마이너스 t1의 사인 알파 더하기 t2의 사인 베타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 힘은 F는 ma에서 m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만큼 작용되는
그 유니트 길이에 작용하는 매스를 로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x 길이에 작용하는 매스는 로 곱하기 델타 x죠. 그래서 그렇게 적었고 생겨나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UTT가 됩니다. 그래 놓고 고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의미하는 것은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계수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u를 x로 편미분한 게 되겠고 어느 포인트에서 x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는 건 u를 x로 편미분을 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x 더하기 델타 x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놈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것까지 봤어요. 현재 지금 여기까지 봤습니다. 요 놈을 이제 델타 x로 다시 나눠줘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느냐? 좌변의 식은 x로 두 번 파셜 미분한 게 되고요. 우변의 식은 t분의 로 유니트 랭스당 작용하는 매스 UTT 가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식 자체가 가속도는 로분의 t의 uxx 요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인투이션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힘과 오목 볼록성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은 F는 ma니까 가속도와 오목 볼록성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힘이 세면 셀수록 오목 볼록성이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힘과 오목 볼록성이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속도인 UTT와 UXX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인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유도가 되어집니다.